안녕하십니까. 그 홍준표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를 자필 들고 이제 네 분이 갔는데요. 만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절반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 갔냐면 이제 김대식 비서실장, 김대식 국회의원 있잖아요. 부산에.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 유상범. 그 다음에 원외 중에 큰 활동을 했던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그리고 이제 대변인 했던 MBC 아나운서 이성배, 이렇게 네 분이 가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두 번이나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저녁을 4시간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첫째는 이제 뭐랬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탈당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 바란다. 김문수 지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오늘 유상범 의원도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뭐랬냐면 민주당에 가는 길은 절대 없다. 민주당이 갈 일은 없다. 이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요. 저도 그래 봐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갑자기 넥타이를 파란 걸로 바꿨다가 또 이게 빨간 넥타이로 바꾸니까 파란 걸로 바꾸니까 그게 민주당이 파란색이니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죠. 평생을 자유파 보수 정당에 몸담고 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이게 이재명이가 이거는 저는 이게 이재명이란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홍준표도 흔들린다. 이 선거 전략으로 괴담을 퍼뜨린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한테 간다는 거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아는 이게 홍준표 대표도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섭섭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마음이 상당 부분 좀 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사단이 갔을 때 처음에도 문수영이 안타깝다 했고요. 이제는 이제 대통령도 탈당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지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절대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부터 직접 페이스북에 SNS에 직접 발언보다 김대식 의원, 비서실장 했던 김대식 의원을 통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서요. 다시 한번 이게 제가 호소하지만 제가 홍준표 대표께 여러 번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님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제가 직접 캠프 가서 후보님, 대표님하고 제가 직접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진심을 압니다. 결국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좋은 거는요. 홍준표 대표님, 물론 이제 SNS 메시지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는 이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요. 이제 아직 선거가 10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직접 우리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든 김문수 캠프의 어떤 역할을 맡든 선대위원장이든 백의종국이든 좀 이게 같이 김문수 후보하고 누비면서 좀 선거운동을 본인 선거처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정계 은퇴해서는 안 된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오셔야죠. 정계 은퇴하면 안 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두 가지 역할이 있을까? 이렇게 전폭적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요. 된다면 이제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미 한덕수 총리가 안 오니 저는 홍준표
대표도 이제 이거 총리감으로 최고죠. 진짜 이재명 밑에 총리, 이재명도 총리 이야기 막 꺼내고 있는데 진짜 우리 우파 쪽에 총리 하면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도 홍준표 총리를 국회에서 부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버리면요. 이미 좌파들은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가 선거만 이기면 이재명이 끝나잖아요. 이미 사법 리스크나 벌써 구속되고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민주당도 산산조각 나거든요. 자꾸 우리가 선거 이기도 민주당 좌파가 190석인데 총리 인준을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선거만 이기면 민주당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끝나거든, 사법 리스크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붕괴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선을 바로 이겼는데 총리 조각권을 국회에서 막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돌아오시면 큰 역할이 책임 총리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게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저는 적임자라 봐요. 지금도 한동훈은 계속 당권을 잡으려고요. 본인 선거운동, 본인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오늘부터 부산에 수영구에 광안리 간다는데 거기에 보면 포스터에 김문수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기호 2번이나 대선이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 당권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도 좋은 후보죠. 나경원하고 한동훈하고 1대1로 붙으면 나경원도 저는 이길 수 있다 보지만 더 확실한 카드는 홍준표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당대표로 오면요. 한동훈이 당권 찬탈하는 이런 시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 돕고 김문수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할 때 한동훈이가 나오면 이걸 제압할 수 있는 단칼에 이거는 이제 가장 유력한 분은 홍준표 대표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 크게 책임 총리, 그 다음에 차기 당대표, 이런 데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당원들의 마음이 한동훈보다는 홍준표가 훨씬 많거든요. 당원들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 여론으로도 한동훈한테 밀리지 않을 겁니다. 밀리지 않을 거예요. 저번에는 한덕수, 김문수 합치는 바람에 아쉽게 홍준표 후보가 3위 했지만, 그러나 김문수하고 손만 잡으면,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표가 합치면 한동훈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하와이 가신 특사단,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갈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당선을 기원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더 나은 거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하고 손에 손을 잡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오히려 이제 선거운동을 해서 반드시 당선시키면, 그러면 그게 최선, 본인으로서도 최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파로서도 최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가장 최선이다. 제가 여러 번 호소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님 평생을 국가의 국민의 녹을 묻고 봉사한 이런 데 공직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도록 수수방관이나 만약에 팔짱 끼고 방관해서 이재명이가 되면요. 진짜 우리 국가와 국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본인도 평생 아마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쳐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게 바로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 4명 특사 갔을 때 옛날에 이성계하고 이방원 함흥 차사에 빗대가지고 이번에 하와이 차사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고 성과를 내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 보도나 쭉 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과는 거뒀다. 이미 그 김문수 지지까지는 왔다. 절대 민주당 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더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지만 직접 우리 그 한국에 돌아오셔서 김문수 후보와 손에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역전극을 한번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